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물리 거꾸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시간의 측정과 시간 표준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공간의 표준과 또는 길이의 표준과 길이 측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길이 또는 거리 이걸 알아보려면요. 이 거리라고 하는 게 어떤 한 지점, 공간상의 한 지점과 한 지점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어디를 공간이라고 하나, 뭘 공간이라고 하냐면, 물체나 물질이 존재하고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는 곳, 그런 곳을 공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옛날에는 공간이라는 용어가 따로 쓰였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공간이라는 곳만 따로 쓰이지 않고요. 시공간이란 말로 같이 쓰이죠. 그 얘기는 좀 이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공간이 있는 한 지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지점을 공간상의 위치라고 합니다. 한 지점 위치. 공간이 두 위치 사이의 간격, 이걸 우리는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거리라는 개념과 비슷하게 쓰이는 게 길이라는 개념이 쓰이는데요. 길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물체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의 거리, 이걸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간상에서 어떤 위치에 대해서 먼저 배웠는데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기차가 기차 철로를 따라서만 움직여요. 그러면 기차가 어떤 기준점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시간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알아보려면 무슨 정보만 필요하냐면 한 개의 정보만 필요합니다. 기차가 움직이는 곳이 이제 이런 한 곳, 레일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기차가 여기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위아래 이런 거 없고요. 여기 안에서 레일에서만 쭉 갑니다. 여기가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뭐 A 지점에 있다가 좀 있으면 B 위치에 있는 거죠. B 위치, A 위치에 있다, B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 A 위치랑 B 위치, 이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정보가 하나만 필요하죠.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여기가 1이라면 그만큼 더 가서 2, 3,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A는 요 기준에서부터 1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거고 B는 4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기차 레일 따라 움직이는 이런 1차원 공간에서는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하나만 필요해요. 거리,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 요거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편 만약에 주차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고 해봅시다. 주차장은 1차원 공간이 아니라 2차원 공간이거든요. 위에서 이제 바라봤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관찰자가 있는 곳이고요. 어떤 자동차가 이 A 위치에 있어요. 그 다음 B 자동차가 요 위치에 있어요. 그 다음에 C 자동차가 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의 거리는 A나 C나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A는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고 C는 여기밖에 안 올라갔죠. 물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리는 B나 A나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갔느냐에 따라서 얘 위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위차원 공간에서는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X축, Y축으로 정하면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X축으로 3 떨어져 있고 Y축으로 2 떨어져 있어서 C는 그래서 3,2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A는 3,2가 아니네요. C는 이렇게 해서 이쪽 1이라고 3,1 그 다음에 B는 3,2 A는 그 다음에 B는 여기서 1,2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보가 있어야지만 이 2차원 평면 공간에선 두 가지 정보가 있어야지만 얘네들의 위치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차원 공간에선 몇 개의 정보가 필요할까요? 3개의 정보죠. 그러면 n차원 공간에서는 n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상에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랑 공간 차원과 어떤 관계가 있다? 같다. n차원 공간에서는
n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길이 표준이라고 하는 거, 길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공간에 대해서 알아봤고, 공간 위에 있는 위치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길이, 공간상의 어떤 한 위치와 한 위치 사이의 거리 또는 길이, 이거의 표준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라마다, 시대마다 길이의 기준이 달랐어요. 우리나라는 뭐 몇 척 또는 몇 자, 이런 길이의 기준을 잡았고요. 외국에서는 뭐 피트, 뭐 이런 야드, 뭐 이런, 또는 어디에서는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규빗,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르면 서로 비교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나라랑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길이의 표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길이의 표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91년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에서는 길이의 기준으로 뭘 정했냐면 미터를 정하기로 했어요. 요즘 쓰고 있죠. 이 미터를 정하는데 이 미터가 어느 정도의 간격이냐? 프랑스 파리를 통과하는 자오선상의 둘레, 그 자오선의 둘레에 4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4천만 분의 1의 길이, 이걸 1m로 정의했어요. 근데 이 정도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길이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그 뒤에 이제 한참 지난 후에 미터법 위원회에서 이게 1m야 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미터 원기를 보급합니다. 이 미터 원기는 백금하고 이리듐 으로 된 합금으로 된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막대를 보급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막대가 보급을 했는데 이게 1m라고 했는데 막대 길이가 계절마다 달라지고 저기 북극지방하고 저기 적도지방에 있는 나라의 길이가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금속 합금이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온도에 따라서 수축 팽창이 일어나잖아요. 길이 팽창이 일어나서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1960년에 제 11차 도량형에서 미터 기준을 다시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냐면 진공에서 크립톤 원자 스펙트럼의 빨간색 파장의 요거 얼마인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65만 7600, 아니네요. 165만 763.73배. 이거를 1m로 정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더 나중에 이제 정한 건 뭘 기준으로 정했냐면요. 이거 꼭 알아둡니다. 빛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왜냐하면요. 빛의 속도는 광속은 매질이 변하지 않으면, 즉 빛이 통과하는 곳의 지점이 변하지 않으면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여러분들 알고 있죠. 빛의 속도 C가 어떻게 되나요? 1초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를 갑니다. 빛의 속도가 이거예요. 즉 1초에 3억 미터를 가는 거예요. 그럼 빛이 3억 분의 1초 동안은 얼마 갈까요? 다시 빛이 1초에 3억 미터를 가요. 그러면 3억 분의 1초 동안은 얼마 갈까요? 1m 가겠죠. 이거를 1m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3억이 아니고요. 빛의 속도가 정확히는 요게 아니라 이거예요. 2억 9,979만 2,458 미터 퍼 세크가 빛의 속도예요. 이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약 이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2억 9,979만 2,458 미터 퍼 세크거든요. 빛의 속도가. 그래서 이거분의 1초 동안 가는 거리, 그걸 1m로 정합니다. 빛이 진행한 거리, 약 3억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 그걸 1m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알아두세요. 빛을 기준으로 정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거리의 기준, 표준을 알아보려면 시간의 표준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의 표준인 1초의 표준
어느 정도의 간격인가라는 걸 배웠잖아요.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길이를 정말 측정하려면 어떻게 측정하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실제로 실측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측정하는 거죠.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실제로 뭐 자를 가져가서 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삼각 측량법이라고 있어요. 아이고, 건드렸네요. 삼각 측량법 또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측정하거나 아니면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지구의 둘레를 측정한 것처럼 기하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거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별의 밝기와 주기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지구과학 시간에 여러분들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교실에서는 이거와 관련돼서 길이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제로 조원들하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또한 그 공간상의 위치 표시하는 방법 중에 지구 위에 각 나라들의 위치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안녕!